네, 금요일장 움직인 ETF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 판으로 물든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지수가 일제히 밀리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DR S&P 500 ETF가 1.44% 밀림과 동시에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그리고 SPDR DII도 함께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제히 1%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빠지는 종목이 있죠. 바로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 1.93% 밀리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형성을 404달러 선에서 어렵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기술주와 금융주도 일제히 금요일장에 밀리면서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각각 1.76% 그리고 1.82% 밀리면서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날 SVB 사태로 인해서 확실히 금융주의 낙폭이 컸다는 점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빨갛게 물든 판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브레이크웨이브 드라이크 벌크 쉬핑 지수는요. 벌크선 운임 지수를 추종하는 유일한 지수로 알려져 있죠. 2.72%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좋게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골드마이너스 ETF로 알려진 바네크 골드마이너스 ETF의 경우에는 금채굴 기업을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값이 오르면 함께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5% 금가격과 함께 튀어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도 살펴보시면은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함께 오르는 가격이 나타나면서 67달러 선에서 1.36%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승하락 ETF 5가지 종목 각각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역시 지수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 쪽으로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바로 이 변동성 지수죠. 이렇기 때문에 빅스 지수, 선물 지수가 가장 크게 오른 ETF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 100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함께 하방 압력을 받은 나스닥 100 지수 역시 ETF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금채굴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금 가격이 오르면 함께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 가격 상승과 함께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원유와 WTI 역시 같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유가 시장에는 장밋빛이 좀 관측이 되면서 이렇게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한 ETF도 살펴보시죠. 천연가스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천연가스 하락 영향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지역은행은 제가 앞서서도 짚어드렸지만 SVB 사태가 계속해서 일파만파 커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역은행 관련 ETF도 크게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소형주단도 좀 안 좋은 분위기가 금요일장에서 연출이 되면서 함께 밀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브라질 관련도 ETF 확실히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 시장도 좀 안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부동산 지표로 알려진 이 주택건설도 함께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ETF 상승 하락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강재웅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ETF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장님 어떤 시황을 좀 ETF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지 자세히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먼저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면 지난주는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와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인 SVB의 파산 소식이 동반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ETF 수익률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기준으로 보면 이제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한 주간 마이너스 4.44%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작년 6월 이후에 가장 크게 하락한 한 주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S&P 500 지수도 지난 한 주간 마이너스 4.55%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4.71%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시는 약세를 시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초반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미국 상하원의회에 출석을 했고요. 여기서 향후 경제 지표가 여전히 강할 경우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을 하였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는 21일 열릴 3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이상 인상하는 그런 빅스텝 가능성의 무게를 또 더하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긴축 우려가 강해졌고 주 초반 시장은 하락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 후반 발표된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에서 2월 일자리 수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을 했고 그 임금 상승 속도는 둔화된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제 고용 지표 사이에서도 다소 혼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후반 그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IT 기업과 스타트업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인 SVB의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둔화시킨 상황이었습니다. SVB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이 증자에 실패를 했고 또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시장은 다소 안도감을 갖는 듯했으나 곧바로 미국 금융당국의 은행 폐쇄 결정이 전해지면서 금융주 중심의 증시 하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 내에서 금융 섹터 지수는 마이너스 8.5% 하락하는 등 강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SVB 은행의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확인이 됐고요. 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여서 시장의 다른 은행으로의 전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우려가 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ETF 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도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긴 투자 자금이 미국 주식 관련 ETF로 순이입되었었는데 주 후반 들어서 SVB 파산 소식에 다시 순유출로 전환되면서 수급 측면에도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장님 특히나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국내 ETF 살펴봐야 할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ETF 시장 움직임을 살펴보면 주로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류의 상품군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주 주가의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파이낸셜 베어 ETF를 비롯해서 최근 전해진 미국 가상화폐 거래은행인 실버게이트 청산 소식에 따라서 비트코인 인버스 ETF 상품군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로 변동성 지표인 빅스 선물에 투자하는 ETF들도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락세를 보인 ETF를 살펴보면 이제 금융주 관련 ETF들 중에서도 미국 지방은행 주식의 정방향에 투자하는 ETF가 큰 약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대형은행 주식 관련 ETF들도 그 다음으로 약세를 보이는 등 은행 관련 ETF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 SVB 파산 소식이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벤트는 오늘 14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15일 발표 예정인 생산자 물가지수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 지표 방향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긴축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데이터 디펜던트한 스탠스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요. 이번 주 발표될 물가 지표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긴축 우려가 완화될지 강화될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시장 컨센서스상 2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발표된 6.4% 대비 다소 둔화된 6.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증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주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지난주 국내 상장 ETF 움직임은 연초 이후에 강화되는 2차 전지 테마로 여전히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9%에 가까운 주간 상승세를 보였고 또 채권 ETF는 국채금리 하락 추세에 만기가 긴 30년 만기 채권 ETF 위주로 플러스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ETF는 주로 채권 관련 ETF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대로 완화된다면 긴축 우려가 줄어들면서 시중금리가 다시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채권 가격 상승으로 채권 정방향에 투자하는 ETF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만기가 긴 채권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높을 수 있고요.
또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는 ETF 위주로 대응을 한다면 높아진 쿠폰 이자와 또 자본 차익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국내 금주에 국내 증시에 상장할 예정인 그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ETF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하락 시에 기대되는 자본 차익과 더불어 채권에서 발생하는 쿠폰 이자 중심으로 매월 분배를 진행해서 인컴 니즈가 강한 투자자들 위주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